안녕하세요. 복잡한 차트와 뉴스를 한 입에 쏙 넣어드리는 차트 한 입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인의 지갑을 열게 하는 거대 제국 바로 아마존 AMZN입니다. 그냥 사서 묻어두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믿음의 주식 아닌가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것 같던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서는 이 거대한 기업의 성장 엔진과 숨겨진 리스크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사라, 팔아라가 아닌 청취자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기르시는 것을 목표로 하니까요. 그럼 아마존의 진짜 모습부터 파헤쳐 볼까요? 사실 아마존 하면 다들 온라인 쇼핑몰부터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그건 아마존의 일부일 뿐입니다. 지금의 아마존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1위 AWS, 무섭게 성장하는 디지털 광고 사업, 그리고 최근에는 쇼피파이나 월마트의 주문까지 처리해주는 물류 플랫폼 MCF로 진화한 플랫폼 위의 플랫폼 기업입니다. 단순히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니라 IT, 광고, 물류까지 다 하는 거대 기술 제국이네요. 그런 만큼 최근 뉴스도 정말 스케일이 다른데요. 먼저 긍정적인 소식, 즉 아마존의 성장 엔진부터 짚어주시죠.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셀러용 AI 에이전트 개편입니다. 이건 마치 아마존에 입점한 수많은 사장님들에게 24시간 일하는 초능력 비서를 붙여주는 것과 같아요. 재고 관리, 마케팅까지 도와줘서 판매자들이 더 장사를 잘하게 만드니 결국 아마존 플랫폼 전체의 거래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MCF 외부 채널 확대입니다. MCF는 다채널 주문 처리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 아마존 창고에 있는 내 물건을 다른 곳에서 주문이 들어와도 아마존이 대신 배송해주는 서비스죠. 이건 마치 아마존이 물류계의 AWS가 되겠다는 선언과 같아요. 자신들의 압도적인 서버를 다른 기업에 빌려줘 돈을 버는 AWS처럼 이제는 자신들의 물류망을 경쟁사에게까지 빌려주며 돈을 벌겠다는 엄청난 영토 확장입니다. 와, 정말 대담한 전략이네요. 그럼 마지막 긍정 뉴스는요? 호흡푸드 글로벌 테스트와 정기밴 도입입니다. 자사 브랜드 PB 상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동시에 배송비를 절감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죠. 듣기만 해도 성장 스토리가 엄청난데 반대로 안 좋은 소식도 있다면서요?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용어도 어렵고요. 바로 규제 리스크라는 거대한 폭탄입니다. 첫째는 FTC 프라임 소송입니다. FTC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인데 여기서 아마존의 핵심인 프라임 서비스 가입 절차를 문제 삼았어요. 가입은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해놓고 해지는 마치 미로찾기처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언제든 계산은 할 수 있지만 떠날 수는 없다. 딱 그 상황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리스크는요? 노동 이슈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다른 회사 소속인 하청 배송기사들에게 사실상 아마존이 모든 걸 통제하니 이건 직원이랑 다를 게 뭐냐, 그러니 그에 맞는 책임을 져라, 이겁니다. 인정될 경우 인건비 상승 리스크가 커집니다. 마지막은 반독점 소송인데요. 이건 가격 페리티 즉 가격 동등화 정책에 대한 소송입니다.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한테 당신들 본점이나 다른 아울렛에서 우리 백화점보다 더 싸게 팔면 안 됩니다라고 못 박는 것과 같아요. 플랫폼 간의 가격 경쟁을 막는다는 거죠. 네, 정리해보면 아마존은 AI와 물류 개방으로 성장의 칼을 휘두르는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라는 방패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군요. 기업 자체 이슈도 복잡한데 시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도와주고 있나요? 반반입니다. 긍정적인 건 엔비디아와 애플이 이끄는 기술주 랠리가 AWS 클라우드 수요와 소비자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순풍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부정적인 건요? 셧다운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네,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있죠. 셧다운은 말 그대로 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겁니다. 나라의 운영팀이 잠시 파업하는 것과 같죠. 이런 불확실성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여기에 연준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금리 방향이 안개 속에 있으니 투자자들은 일단 몸을 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녹아있는 차트를 자세히 뜯어볼 시간입니다. 먼저 거대한 숲의 흐름, 월봉 차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월봉은 장기 투자자들의 마음이 아주 편안한 교과서적인 상승 차트입니다. 주요 장기 이평선들 위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MACD나 RSI 같은 보조지표도 아주 건강해요. 장기적으로는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장기 투자는 긍정적인 사인이네요. 중기 추세인 주봉은 어떤가요? 주봉을 보면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상승 탄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너무 빨리 달려서 잠시 페이스를 조절하며 숨을 고르는 모습과 같아요. 아, 계속 달리다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현재 상황, 일봉은요? 일봉은 지금 단기적으로 비를 맞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비가 소나기에서 그칠지 아니면 장마로 이어질지인데 바로 발밑에 50일 이평선 약 226.5달러과 볼린저 밴드 하단 약 224.3달러 이 겹치는 단단한 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느냐 무너지느냐가 단기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아마존 주식이 없는 분들을 위한 최종 전략을 정리해 주시죠.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지금 당장 진입을 고려해봐도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다만 현재 차트상 단기 조정이 진행 중이라 지금 바로 진입하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세 가지 접근법을 시나리오 형태로 설명해 드릴게요. 본인의 투자 성향과 원칙에 어떤 관점이 맞을지 한번 들어보시는 거죠. 네, 청취자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이군요.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을 활용하는 관점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강력한 지지 구간인 226.5달러에서 224.3달러 사이에서 시장의 반응을 보며 비중을 나눠 진입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접근법입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의 전제는 224달러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가격대가 명확히 이탈된다면 단기적인 관점이 무효화되었다고 보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지선을 믿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다소 공격적인 관점이군요.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두 번째는 추세 전환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관점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겠다는 신중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죠.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 단기 추세의 기준선인 231달러 위로 주가가 올라서는 즉 시장이 스스로 방향을 돌리는 신호를 확인한 뒤에 동참 여부를 결정하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들을 위한 관점도 있겠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추세 가속에 동참하는 관점입니다. 아예 단기 조정을 모두 지켜본 뒤 시장에 강력한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 최근 고점 부근인 237.3달러를 뚫어낼 때 가속도가 붙은 추세에 합류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매수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상승 신호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네, 오늘 아마존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네요. 공격적으로 지지 구간을 공략하는 관점, 하락이 멈추는 것을 확인하는 관점, 그리고 아예 추세가 다시 시작될 때 합류하는 관점까지.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투자 철학과 위험 감수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갈래 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